예, 반갑습니다. 호세아서 오늘 10장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뭐를 심으라고요? 너희는 공의를 심으라. 공의를 심을 때에 인애를 거두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심전경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심전경작. 많이 쓰는 말인데 마음의 밭을 갈아라. 이게 유명한 이제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면 정의의 소낙비가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지난 2021년 11.16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 기념일이었죠. 그때 우리가 광화문에서 이제 그 춤을 췄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 시작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네. 이 대통령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답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이미 또 여러 가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19대 때도 그렇고 20대 때도 출마한 게 대통령이 되고자가 아니라 그렇지. 이 정의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놀라운 거는 그때 조원진 대표님이 이 말씀과 똑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정의의 씨를 뿌려야 된다. 정의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거짓에 굴종하지 않고 진실의 씨앗을 품어야 된다. 놀랍죠? 호세아서하고 딱 맞았어요. 제가 또 이걸 또 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순서대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날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메모를 해놓는데 바로 요 호세아서 요 10장 때 그날 조 대표님이 그런 연설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다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의가 무너진 시단입니까?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말 우수수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헌재에서부터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의를 이 땅에 심으려고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투쟁을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10년의 이런 고생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굉장한 자부심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정권을 잡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한강 기적 이후에 이 풍요 속에서 망가진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고 완전히 새롭게 리셋해가지고 자유통일까지.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완성해 놓으신 이 막강한 국제외교력, 또 군사력, 또 경제력, 또 문화력, 이 힘을 총체적으로 발휘해서 결국에 한미동맹을 통해서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과 일본의 또 거긴 자꾸 수상이 바뀌니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국가 지도자들까지도 우리가 설득을 해서 김정은이를 항복시켜서 자유통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통일을 가는 이 원대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태동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 조원진 대표님을 제가 10년 동안 같이 옆에서 보좌하고 같이 돕는 이유도 단 하나 그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부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독립, 건국, 호국을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아니었다면 5.16 혁명과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아니었다면은 이런 한강의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없었지.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러면 그 두 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유통일인데 우리한테 전쟁까지 일으켰던 저 공산 집단 무릎 꿇게 하고 항복시켜서 자유통일까지 하는 건데 그러려면 뭐예요? 이승만 박정희의 통치력과 그런 지적 능력과
그런 탁월함과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계승을 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작업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없는 나라 세우는 것도 참 위대한 일이고 그 나라를 또 이런 한강 기적을 세운 것도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 역할인데 그 모든 힘을 합쳐가지고 이 공산 집단 굴복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남북통일하는 게 외교적인 문제만 국내적인 문제만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건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동서통일도 마찬가지. 동서통일도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고 싶다고 통일된 게 아니에요. 누가 제일 반대했느냐? 영국이 제일 반대했습니다. 대처 여사 그때 이제 대처 수장이었거든 여자. 대처 수장이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왜? 독일한테 전쟁을 당해봤잖아요. 런던이 폭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대처가 제일 반대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제일 먼저 반대했습니다. 왜? 제일 먼저 프랑스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어떻게 설득했냐면 알사스 지방 땅을 준다고 했어요. 영토를 준다고. 그리고 이제 대처 수상을 레이건 대통령하고 레이건이 이제 큰 일을 했는데 레이건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대처 수상이 인정을 하고 또 포르바조프 그 당시 포르바조프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외교력이 있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은 더 힘들잖아요. 저 중공의 시진핑, 푸틴, 우크라이나까지 전쟁까지 일으켰던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능력의 지도자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10년 동안 지켜본 것처럼 저 정도의 당당함과, 저 정도의 강단과, 저 정도의 원칙과 청렴결백함과 이게 있으면 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째째하게 이런 거 가지고선 신경 쓸 그런 군번이 아니야. 어디 뭐 누가 연설 잘한다더라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가 픽스데이 있습니다. 픽스데이. 그게 뭐냐?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거야. 민주당 오바마 정권과 바이든 정권을 해서 망가진 미국을 대개조하겠다는 거야. 아까도 제가 일찍 와서 들으니까 뭐 언론 머스크 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바이든 정부 때 그냥 국고를 그냥 전 세계 지원이라는 목록으로 쏟아부어가지고서는 거기에 부정부패가 끼고 그거부터 조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정도였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를 개조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오늘 근데 그 근본이 뭐냐? 정의가 무너졌을 때 그런 현상이 나죠. 정의가 있는데 어떻게 부정부패를 해요? 국가가. 그래서 이 정의를 심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정의를 심을 때에 모든 은혜와 사랑의 축복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지도자의 덕목은 두 가지라 했잖아요. 정의와 사랑. 백성을 사랑해야 돼. 백성을. 근데 모든 지도자 다 백성 사랑한다 그러지. 내가 백성 피 빨아먹는다는 어디 있어? 김일성이도 그랬어요. 내가 인민들의 구더기밥에 비단옷 입고 기와지붕 살게 해준다고. 그래가 독재한 거 아니에요. 구더기밥 이게 흰쌀밥이거든. 흰쌀밥에 비단옷 입게 해주고 그리고 기와지붕 살게 해준다고. 그 다음 그게 포퓰리즘이고 그게 다 그죠. 야 문재인이가 뭐랬어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뭐 그런 듯하게 뭐 그래서 뭐 굉장한 어떤 복지와 축복과 이런 것이 있을 듯한 걸로 국민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조 대표님이 재미난 말씀하는데 요즘엔 포퓰리즘을 안 하고 표퓰리즘을 하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그게 뭐예요? 다 백성 자기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였던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부자가 동포준 되니까 그거 얻으려고 몰려들었다가 사람이 압사해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의가 없으면 사랑은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난한 자에게 뭘 나눠준다. 그러기 전에 뭐가 법칙이 세워질 거 아니야. 소득순으로 나눠준다든지 선착순으로 나눠준다든지 신청순으로 나눠준다든지 그래서 질서와 정의를 잡은 다음에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질서를 안 잡아놓고 분배한다고 하니까
그거 돈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압사당이 죽는다니까. 서로 달라고 싸우고 하다가 압사당 죽는 일이 진짜 인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호세아 예언이 바로 조원진 대표님의 연설에,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서 연설에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법치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그 삼박자 구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 기절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다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그거였었어요. 그거 여러분 설교 못 들었잖아. 삼박자만 들었지. 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고 그것까지만 들었잖아.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기절이라니까. 액자도 그렇지. 그 다음 기절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 다음 기절이 뭐냐면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거 뭐냐면 사도 요한이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거 뭐니,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법치주의를 따라줘야지. 말씀에 따라 그게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거기서 한국교회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 사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치주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법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법치주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뭐 영혼들이 다 회폐돼.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10년 동안 투쟁하고 또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또 이런 투쟁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금 생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묵었던 밭이 지금 기경되고 있는 거죠. 묵은 밭이 기경된다. 그래서 신전경작이라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을 새롭게 갈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정의의 씨를 뿌리고 진실의 씨를 뿌릴 때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청년들의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또 재미난 게 또 우리가 사상이라는 말 쓰죠. 결국 사상, 결국 종북좌파, 이게 잘못된 사상 때문에 지금 전교조가 이렇게 되고 또 언론방송도 이렇게 되고 이게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종북좌파의 잘못된 사상. 재미난 거는요, 사상할 때 사자가 한자로 어떻게 써요? 밭전자 밑에 마음심자잖아요. 너무 재밌죠, 그죠? 진짜 사자가 밭전자 밑에 마음심자가 사상할 때 사자입니다. 그게 마음의 밭이라니까. 마음의 밭을 잘못 가르니까 그런 사상이 나오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썩은 묵은 밭을 갈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10년 동안 하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직접 국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썩었단 말이지. 다 위험하단 말이죠.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반체제 국가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국정 운영할 수 없으니까 개헌까지 통해서 이걸 갈아보려고 갈아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핵심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최악은 안 된다. 문재인, 이재명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차악을 뽑은 거 아니야, 일단. 근데 차악을 뽑아내니까 결국 최악은 못 당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최악보다 이 차악이 정신 차려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요번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차선이라도 뽑아야 돼. 그게 보수 대통합입니다. 그걸 우리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이 하겠다는 거예요. 보수 통합을 통해서 차선이라도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최선이 되죠. 그래서 최악, 차악, 차선 단계는. 그 여러분 어저께
김문수가 인터뷰한 거 한 30분 인터뷰했는데 차선이 딱 맞잖아요. 들어보니까 차선의 그런 지도자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다 또 조기선 들어가면은 후보군 올라오는 중에 차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문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뭐야 저 윤상현이나 뭐 그 정도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차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선으로 나가는 이 과정이다. 그래서 보수대 통합이라는 건 바로 그나마 차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그 차선을 우리가 만들 때, 조대변을 만들 때, 그 다음 최선의 역사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궁극적인 풀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나가야 돼요. 정말 10년이란 기간들이 이게 보통 기간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10년은 오히려 견뎌.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다 평안하잖아. 풍요로움 속에서 이 생고생을 하는 10년은 진짜는 지난 토요 집회 때 재미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그래요. 야, 우리 한민족이 은근과 끈기가 있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이렇게 토요 집회 우리 공화당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이 민족 정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 모두 국민들에게 그걸 깨우는. 그래서 사실 이 10년 동안 정말 은근과 끈기가 아니면 이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민족적인 DNA가 아니면,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정의로 또 바로잡고 자유통일까지 가야 되겠다는 이런 확고한 가치와 이념, 신념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마지막까지 이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또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늘 말한 것처럼 그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민족정기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1906년도에 대한제국 멸망사를 영어로 쓰고 그거를 번역할 때 바로 민족정기라는 말을 그 헐버트 선교사가 최초에 썼어요. 그분이 한국사를 통사를 썼거든요. 대한민국 역사를 통사를 쭉 쓰면서 자기가 한민족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한민족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7가지를. 그래서 7가지를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족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은근과 끈기가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은근 끈기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야.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는데 결국에 나라도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그 은근과 끈기한데, 이거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오랜 1만 년의 역사를 참 한민족과 혈통으로 지녀온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한 게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백이민족.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정직과 진실의 청렴결백한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이 많냐? 그게 왜? 착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 말이야 왜 이렇게 그냥 거짓에 섞고 거짓말이 많으냐? 여러분, 착하니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잠시 속아서 그렇지 저들이 묵은 밭이 기경이 되고 깨어나면 다 우리 편이 된다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조센징 소망 없어, 우리 한민족 저 개돼지, 그러면 절대로 지는 거예요. 개돼지처럼 보일지라도 개돼지로 지금은 잠시 속아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생업에 일하다 보니까 그냥 텔레비에서 가끔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열심히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끔 뉴스 보니까 나오네?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지. 다 착한 차니까. 설마 언론이 조중동이 그럴 줄 누가 알았어. 언론이 다 그게 뭐야? 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있다는 거지.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고, 몇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전체를 속일 수 없고, 일부는 속일 수 있지만 다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계가 오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절대로 청렴결백하고 착하다, 정의와 진실의 민족이다, 그리고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그래서 이런 최후의 승리까지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날 내가 지켜오려고 기차를 탔는데 수원에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섰는데 밖에서 그 중간 그 열차 연결고리에 섰는데 사람들 서 있는데 여학생도 둘이 있더라고. 근데 카드가 떨어져 있어요. 내가 주워가지고 혹시 카드 누구 거냐 했더니 자기 거라는 거야.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카드를 지갑에 넣으면서 이종 보통 면허증 얘기를 해 둘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끼어들었지. 이제 카드도 줘서 호감으로내다가 이종 보통이에요 일종이에요 그랬더니 이종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난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일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종은 적성 검사를 그 당시에는 안 받아도 그냥 갱신이 돼 자동으로. 근데 일종은 적성 검사를 받아야지 갱신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가지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휴가차 나와서 운전하고 춘천을 가다가 잡힌 거예요. 근데 신호에 잡혔는데 왜 잡혔냐면 여러분 신호 체계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거기 좌측통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강, 파랑, 초록으로 돼 있죠. 일본은 반대야.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신호도 순서가 달라. 그 다음에 신호등의 위치가 또 달라. 우리는 정면에 있죠. 근데 다른 데는 그 기둥에 서 있는 데가 있고 이 위치가 다 달라요. 인도네시아 영향 받아가지고 운전대가 반대로 있고 신호 위치도 다르거든. 그러니까 깜빡하면은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잡혔단 말이에요. 신호 위반으로. 그걸 잡혀가지고 내가 사정 얘기를 했죠. 인도네시아 오래 있는 바람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깜빡했다. 그리고 면허증을 줬거든. 그 조회를 딱 해보더니 적성 검사를 안 받아가지고 무면허를 하는 거예요. 아유 주여. 그래가지고 사정을 얘기를 했죠.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선교사님 사정을 봐주고 싶은데 요즘에 청년들이 얼마나 청년결백하고 정직한지 얄짤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옆에 청년이 같이 조사했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면허기 때문에 검찰까지 갔습니다. 근데 다 나중에 그 사유가 인정이 돼가지고 무혐의 처리를 받았어요. 이제 그 얘기를 슬쩍 해주면서 야 나는 그래도 내가 좀 고생을 했지만 우리 청년들에 대해 소망을 품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정령결백하고 정직하다면 우리나라는 선명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데 지금 봐라. 법치가 무너지지 않았느냐 우리나라가. 너희들이 그렇게 정직하고 실력 있고 당당해가지고 축구든 뭐든 세계에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봐라. 종북자파한테 줄 서야만 검찰총장 되고 얘한테 아부해야만 의사 되고 교수 되고 그러면 실력까지 젊은 청년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30분 동안 역사 얘기를 쭉 한 거야. 그걸 다 듣더라고 걔네들이. 그래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건국됐는지 박정희 대통령 한강 기적을 얘기하면서 자 내가 세계 그 선교사로 아프리카도 가보고 많은 나라 가봤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그거더라. 뭐냐 우리도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 나라는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인물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보다 더 못 살았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제가 93년도 갔었잖아요. 인도네시아 93년도 갈 때만 해도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고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경찰이 한국 사람 잡는 게 봉이야. 왜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그 경통 잡히면 면허증에다 돈 찔러주는 문화였었잖아요. 만원짜리 이자ction 주는 문화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잡으면 돈이 나오거든. 93년도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당선되고는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가다가 이제 거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벌금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 그 나라 가난해가지고요 스피드건도 없어요. 스피드 속도는 못 잡아. 스피드건 있어야 잡지.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조차가 없어. 그 큰 인도네시아가요 고속도로가 100km밖에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정식 얘기를 하죠. 뭐 이러이러해서 미안하다. 선교사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근데요 어떻게 변했냐면 그래서 한국 사람이고 선교사 그러면 경례를 딱 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변했어요. 아멘. 93년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던 인도네시아 경찰들이 박근혜 대통령 됐을 그 당시에 최고조로 올라갈 때는 한국을 그렇게 존경하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변했단 말이야. 그 나라도 국부 스카르노가 있었고 거기도 공산당을 때려잡은 수하르토가 있었고 우리와 똑같이 전쟁 배상금 5억 달러를 받았고 우리는 전쟁 배상금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이승만 박사가 받게 만들었거든.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그대로 뜯어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 그 돈 가지고 백화점 짓고 다 수하르토 일구가 다 해먹고 5만 불 다 5억 불을 해먹고 다 흐지부지 쓰고 필리핀 마르코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경제개발에 투자해가지고 한 푼도 떼쓰지 않고 김일성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5억 불 받으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은 끝났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거 지들끼리 나눠 먹다가 망하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됐잖아. 그것 때문에 한강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해된 거. 그래서 선교사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니까 뭐냐?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도 이승만 박정희 같은 인물 키우면 된다. 뭐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탁월한 신앙과 청년결백함과 실력을 가진 인물을 키워놓으면 그 나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엘리트들이 외국에서 오잖아. 유학생들 오잖아. 그 유학생들에게 신앙과 이런 비전과 실력을 키워주면 그 나라 가가지고 한국을 발전시키기 아니냐.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때 외국에 많이 나간 사람들이 외국에서 다 전도받고 한인교회 통해서 신앙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교계와 또 각 분야에서 그렇죠. 엄청난 엘리트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를 서울역 올 때까지 다 해주니까 여학생들 둘이 마지막에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더라. 애들이 공손하네. 그러니까 쥐들이 어디서 그 말을 다 애들이 공손해. 공손. 내가 너무 감동을 받고. 공손하지 뭐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멘. 청년들이 변하면 반드시 이들이 아멘. 지도자를 찾게 될 것이다. 아멘. 맞아요. 지금 그러면 최선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일단 이번에 차선의 역사를 만들고 최선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우리가 평양에서 태극기 집회하고 백두산에서 애국가 부를 때까지 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 뭐지? 그거에서 기도 좀 오늘 좀 했으면 좋겠어. 윤석열 대통령이 뭐